네, 이 강의에서는 저희들이 아날로그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증폭 동작입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동작과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증폭기의 심볼을 입력 신호가 자동으로 인가되는 경우, 이때는 여기를 우리가 입력 전압으로 잡고요, 여기를 출력 전압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혹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신호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입력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출력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전류가 출력 전류, 이때 들어가는 전류가 입력 전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전류가 입력 전류, 남은 전류가 출력 전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저희들이 개인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입력으로 전압을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그때 전압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이제 볼티지 앰프겠죠. 이제 입력을 전압으로, 출력을 전압으로 잡게 되면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 이게 볼티지 게인이 되어서 볼티지 앰프가 됩니다. 두 번째, 입력이 전압인데 출력은 전류로 카운트하고 싶을 때, 그때는 입력은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인 경우, 단위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볼트 나누기 볼트. 보통은 이제 어떤 증폭기인지에 따라서 전압 증폭기의 단위는 볼트 나누기 볼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트랜스컨덕턴스 앰프랍니다.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인 앰프. 이때는 암페어 나누기 볼트에 해당하니까 이가 컨덕턴스, 지멘스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멘스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전류로 카운트한다면, 입력이 전류라면 입력은 전류고 출력이 전류일 수도 있고 전압일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전류, 출력이 전류면 커런트 앰프입니다. 커런트 앰프의 단위는 암페어 오버 암페어입니다. 물론 이제 나누면 단위가 없지만 컨벤셔널하게 전류 증폭기는 전류의 B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전압 증폭기는 전압의 B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 단위와 전류 증폭 단위를, 증폭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단위를 다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전류인데 출력이 전압이다 하면 얘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입니다.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는 출력이 전압이고 입력이 전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 그래서 증폭기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인 경우 두 가지, 전류인 경우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인을 계산할 때 저희들이 전압이나 전류의 게인을 시그널 게인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게인이라고 하고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저희들이 전력이죠. 그래서 입력 전력은 VI 곱하기 II, 이걸 우리가 인풋 파워라고 하고요. 출력 파워는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곱을 출력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B로 계산을 한 걸 우리가 파워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와트 나누기 와트겠죠, 그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게인을 표현할 때는 주로 dB 스케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dB 스케일은 전력비의 10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력과 입력 전력의 비를 낼 때는 10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취해서 사용을 하고 단위는 dB를 씁니다. 근데 이제 볼티지 게인을 나타낼 때는 저희들이 볼티지 게인을 dB 스케일로 표시할 때는요, 두 개를 볼티지 제곱이 전력이 될 거니까 이게 P는 V 스퀘어 오브 R입니다. 그래서 파워 B를 낼 때 전압에 대해서는 제곱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0을 취하게 되면 20로그의 전압 이득으로 계산을 하고 이때 dB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전류도 비슷합니다. 전류를 파워로 표시하려면 IR 스퀘어입니다. I 스퀘어 R. 그래서 R는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 RMS 팩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연파면 이렇게 있는데요. 전력 B를 계산을 하면 어차피 전압 B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의 아웃풋은 R 곱하기 V5의 스퀘어 2분의 1 RMS 팩터가 있고요. 입력은 2분의 1 R의 VI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전력의 B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전압의 B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시그널의 게인을 계산할 때는 dB를 계산할 때는 20로그를 사용하고요. 파워의 B를 계산할 때는 10로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20dB 게인은 뭘 뜻하는가를 물어봤어요. 20dB란 얘기는
얘가 20dB거나 이게 시그널 게인이 20dB거나 전력 게인이 20dB거나 이렇게 됩니다. 파워 게인으로는 20dB면 10 로그의 AP가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10의 2승 100배를 나타냅니다. 근데 전압 이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로그의 AV 20로그의 AV가 20dB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얘는 10배를 나타냅니다. 전압으로는 10배, 파워로는 100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20dB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증폭기의 게인을 얘기할 때 이게 100배짜리다, 10배짜리다 하면 이게 파워가 10배라는 얘기인지 전압이 10배라는 얘기인지 잘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dB라고 알려주면 파워로 몇 배, 전압으로 몇 배, 이걸 클리어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게인을 나타낼 때는 주로 dB 스케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그 증폭기의 라지 시그널 특성하고 스몰 시그널 특성을 알아볼 텐데요. 모든 증폭기는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득을 나타내는 구간, 입력 변화분의 출력 변화, 이게 전압 이득입니다. AV는 델타 VO over 델타 VI인데요. 이게 이제 전압 이득을 나타내는데, 전압을 이득을 나타내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포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Saturation 레벨입니다. Saturation 레벨이 출력의 최대치 또 출력의 최소치, 이 구간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압 게인, 여기 얘기한 전압 이득이 있다면 출력은 이 구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포화 구간 안에. 그리고 전압 이득으로 나누게 되면 입력은 이 구간 안에 있게 됩니다.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구간이요. 그리고 증폭기를 구동을 시키려면 입력에 특정 전압값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이런 전달 특성이 있다고 한번 보죠. 이렇게 여기 포화가 됐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 신호를 가할 때 DC 값을 이만큼 인가를 하고요. 여기 DC VI를 이렇게 적죠. 제가 V는 소문자를 적고 서브스크립트를 대문자 I를 씁니다. 여기를 VI 대문자, 이걸 DC 값입니다. 여기 DC 값이라고 보죠. 플러스에 스몰 시그널 VI, 여기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값입니다. 그래서 VI는 여기서 여기까지 DC 값, VI는 여기 DC 값 VI 플러스에 스몰 시그널 컴포넌트 VI,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라지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죠.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여기를 스몰 시그널로 정의합니다. 스몰 시그널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DC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DC 값 VO겠죠. 이게 DC 값이 있고요. 여기에 스몰 시그널 V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 출력 전압을 적을 때도 VO는 스몰 캐피탈에 라지 캐피탈 적고 VO DC 값 플러스 스몰 시그널 VO의 T. 그래서 얘를 스몰 시그널, 얘를 DC와 스몰 시그널 더한 이 값을 우리가 라지 시그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시그널은 소문자에 대문자 서브스크립트, 그리고 DC 값은 얘가 DC 값인데요. 이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포인트 혹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요 점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합니다. Q 값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Q는 DCVI, 입력 DC와 출력 DC 값.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혹은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 보통 DC 값은 라지 캐피탈이 라지 캐피탈 서브스크립트를 씁니다. 스몰 시그널은 스몰 캐피탈에 스몰 서브스크립트를 쓰면 스몰 시그널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DC를 인가하고 스몰 시그널을 못해서 여기가 스몰 시그널이고요. 여기 DC 바이어스입니다. VI에 스몰 시그널 VI를 더하게 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은 V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얘와 얘가 더해진 스몰 시그널과 DC가 더해진 라지 시그널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출력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O는 DC 전압, 여기서 지금 이게 DC 전압이죠. 그죠? VO DC 전압 플러스 스몰 시그널 성분,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라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이득을 계산할 때는 이 동작점에서의 기울기, 그걸 우리가 전압 이득이라고 합니다. 증폭기 모델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시그널 소스가 있고요. 여기 VS와 RS가 시그널 소스 역할을 하고요. RL이 로드 역할을 합니다.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앰프입니다. 지금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소스잖아, 여기가 인풋잖아, 여기가 아웃풋잖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Vin에 대해서, 여기 전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보죠. Vin이 보시면 이마탄 DC 전압이 걸려있고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움직이는 스몰 시그널입니다. 지금 DC 값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없애고 여기 없애고 하면 대체로 DC 값이 한 5V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0에서부터 1V씩 8V, 7V까지 이렇게 놓으면 보시면 0에서부터 DC가 걸려 있고요. 이 5V가 지금 여기서 I라고 얘기한 VI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VI 값, 이 값이 이거 5V에 해당하고요. 스몰 시그널 VI가 여기에 있는 이 스몰 시그널 값입니다. 이렇게 인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 전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출력 전압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보죠. 0에서부터 10V까지. 지금 신호가 좀 커서 그런데 여기를 0.1V로 줄여놓게. 그래서 러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0에서부터 1V까지 해서 7V 하면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5V 기준으로 스몰 시그널이 파란색으로 타고 있고요. 출력 전압 VO가 지금 여기도 5V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스몰 시그널 VO가 지금 업앤다운 하고 있는 이 녹색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포화 상태를 보려면 입력을 좀 전처럼 이렇게 크게 인가를 하면 되는데요. 입력을 제가 1V로 인가를 하게 되면 파란색이 여기 입력 전압이고요. 녹색이 지금 여기 출력 전압인데 잘려 있는 걸 보면 포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화 레벨을 보려면 여기를 Vin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보입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녹색이 여기가 포화 레벨, 여기로 봤을 때 여기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최소 값이고요. 여기가 최대 값입니다. 그리고 동작점은 지금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동작점입니다. 그래서 5V에 5V, 여기가 지금 방금 말한 오퍼레이팅 포인트인 Q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Q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여기 Q 포인트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풋에 대해서 출력을 플랫했을 때 어떤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포화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전압 이득을 뭐 나타내는가, 그리고 동작점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 DC 값, 그리고 출력은 업앤다운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동작점에서의 기울기, 이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개인 커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스몰 시그널로 봤을 때 제가 여기 0.1 정도 주고 시뮬레이션에서 스몰 시그널 특성을 봤었는데요. 보시면 입력 전압, 이게 이제 소스 전압입니다. 소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앰프에 입력이 가해진 전압,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Vin의 전압과 Vout의 전압, 이 이득을 우리가 AV, 앰프의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앰프의 전압 이득은 녹색이 아니라 이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이득을 우리가 앰프의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스, 녹색으로 되어 있는 태빈한 전압이거든요. 얘가 소스가 가지고 있는 태빈한 전압에서 앰프로 전달될 때 보면 지금 출력을 자르고 한번 볼게요. 지금 녹색에서부터 파란색인데요. 보시면 녹색보다 파란색이 작습니다. 여기의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낮죠. 저항이 있어서, 내부 저항이 있어서 손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실이 생기는 이유는 앰프의 입력단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안 흘렀다면 여기에 RS의 전압 드랍이 없겠죠. 그래서 입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압 드랍이 생깁니다. 출력에서도 이렇게 보면 태변한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 태변한 전압이 로딩에 의해서 줄어드는 효과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몰 시그널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몰 시그널의 정의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 증폭기는 보시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동작합니다. 난리니아입니다. 근데
어떤 구간을 짧게 잘라 놓으면 선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로를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앰프는 난리니어입니다. 근데 선형적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그널 크기, 그걸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느냐? It depends on. 그러니까 회로를 선형적으로 근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입력 크기면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는데, 그래서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할 때는 다 선형 회로로 근사해서 씁니다. 그러면 선형 회로로 모델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시그널 소스가 이렇게 VS와 RS가 여기 VS와 RS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VS와 RS를 보시면 이게 소스의 전압인데, 소스 전압은 지금 녹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RS가 있기 때문에, RS가 있는데 여기 VI는 여기 전압입니다. 앰프의 입력단 전압. 근데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차이가 있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VS의 전압이 RS와 Rin에 디바이딩 돼서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S에서 RS와 Rin의 디바이딩에서 걸리는 전압, 이 VI가 여기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이 증폭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력 쪽에서 소스가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계산하려면 이 앰프의 입력 저항 Rin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in 값은 앰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앰프를 모델할 때는 Rin이라는 값이 있어야지 소스가 주어지면 이 소스가 실제로 앰프에 얼마 정도의 전압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Rin이 있어야지 VS로부터, VS와 RS는 소스가 가지고 있는 태변한 모델입니다. VS와 RS로부터 VI를 계산하려면 이 앰프의 Rin 값을 알고 있어야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앰프의 모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 쪽을 보면 저희들이 출력 전압을 여기서 찍으면 나오는데, 이 출력 전압은 사실은 안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태면한 등가 회로겠죠. 그래서 전압 소스 하나와 저항이 있습니다. 전압 소스와 저항이 있는데, 태면한 등가 회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여기 전압이 RO와 RL에 디바이딩 돼서 나오는 전압, 그 값이 바로 지금 재지는 Vout입니다. VO 전압인데요. 이 VO 전압을 알려면 여기 전압에서, 이게 이제 여기 소스 전압인데, 여기 소스 전압에서부터 RO, RL, RL, 지금 보면 RL과 RO가 여기와 이게 디바이딩 돼서 나오는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AV 값, 다시 말해서 VI에 대해서 전압을 얼마나 곱하면 요 전압이 되는지, 이게 이제 전압 이득 값이 하고요. 또 한 가지 RO 값을 알아야지 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RL은 주어진 값입니다. RL은 주어진 값이지만 RO하고 AV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VI에다가 AV를 곱하면 이 전압이 되고요. 이게 전압 이득에 해당하고, 그리고 Rin과 RO가 이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앰프는 세 가지 주요 주요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증폭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입력 저항이 얼마인지 알면 소스에서부터 Vin으로 얼마 건너오는지 인풋 손실 팩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VS가 다 여기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RS와 Rin이 디바이딩해서 Rin에 걸리는 전압, 요 팩터를 우리가 인풋 로스 팩터라고 합니다. 인풋 로스 팩터. 그리고 여기 전압이 걸리면 전압이득 A만큼 곱해져서 출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전압이 다 출력 V옥으로 나오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압이 이 회로가 가지고 있는 태빈한 저항으로 디바이딩이 돼서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딩 돼서 나오는 팩터를 알려면 이 RO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폭기를 define 할 때는 Rin, RO, AV, 전압 이득과 입력 출력 저항 세 가지 파라미터를 알고 있어야지 소스와 로드를 달았을 때 입력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출력에 나오는 전압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S와 RS는 소스에서 주어진 값이고요. RL 값은 D에 따라오는 로드에서 정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앰프는 Rin, RO, AV 가지고 전압 3개가 고유한 파라미터라고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 소스 전압으로부터 찾아내려면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V 곱하기 VI, 여기를 나타냅니다. AV 곱하기 VI가 RO, RL에서 디바이딩 돼서 나오는 값이 VO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VI 값은 VS가 Rin과 RS에서 디바이딩 돼서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VI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에서부터 VO까지 전체 이득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손실 팩터, 그건 RS와 Rin에 의해서 생겨나는 손실 팩터. 그리고 AV, 이게 전압이득, 여기 VI에서부터 건너오는 전압이득. 그리고 RO와 RL에 의해서 손실되는 팩터. 그래서 전체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입력 손실과 출력 손실과 그리고 앰프의 이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 뒤쪽 부분을 모아서 AV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AVO는 RL이 무한대일 때, RL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출력 손실이 없을 때의 이득이 AVO고요. 출력 손실이 있을 때를 AV라고 보통 적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모델을 세 가지에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폭기의 모델은 예를 들어서 볼티지 앰프다. 볼티지 앰프다 하면 입력 전압 있고요. 여기에 출력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 그리고 출력 저항, 그리고 이득. 그래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과 전압 이득, 이 세 가지가 앰프의 파라미터인데요. 개인 팩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전압 소스니까 이게 전압 소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VS를 달고 RS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에 RS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VI는 R 이렇게 하면 가져왔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면 VI는 Rin over RS 플러스 Ri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VS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여기 그 출력단 쪽에 RL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요. 출력 전압은 AVO Vin 하고 RL over RO 플러스 RL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득 팩터를 여기 적을 수 있는데요. 이득은 개인 파라미터가 입력 손실 팩터가 Rin RS 플러스 Rin 그리고 AVO RL RO 플러스 R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앞쪽 부분 여기가 인플로스 팩터고요. 뒤쪽이 아웃플로스 팩터인데요. 이 중에 저희들이 앰프의 특성이라 그러면 여기에 그 Rin 이 값이 앰프의 특성입니다. 또 얘가 앰프의 특성이죠. 여기에서는 RO가 앰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볼티지 증폭기라고 했을 때, 볼티지 증폭기라 했을 때는 여기 손실이 작아져야 되고 여기 손실도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Rin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풋 손실이 줄어듭니다. RO는 작아져야지 손실이 작아집니다. 이게 지금 볼티지 앰프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커런트 앰프라면, 커런트 앰프는 입력을 커런트로 굴기 때문에 보통 노톤 등가위를 씁니다. 이렇게 IS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RS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전류가 이렇게 브랜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풋 로스 팩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 경우에는 RS 플러스 Rin분의 RS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다가 IS를 곱하면 In이 나오죠. 그래서 커런트인 경우는 얘가 작을수록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인풋 손실 팩터고요. 출력 손실도 마찬가지로 이게 커런트 템프라는 얘기는 출력도 전류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이게 출력입니다. 여기 RL이 달려있고요. 그러면 출력적 손실 팩터도 마찬가지로 커런트 디바이딩 룰에 정해집니다. RO 플러스 RL분의 RO. 이게 RO고요. 여기 붙어 있는 게 R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디어라는 경우 손실을 줄이려면 RE는 작아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되지? RE는 제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RO는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자, 커런트 앰프일 때는 커런트 디바이딩 룰이 인풋 아웃풋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작아져야 되고 출력은 커져야 되는 게 커런트 앰프입니다. 볼티지 앰프는 정반대입니다. 인풋 손실을 줄이고 아웃풋 손실을 줄이려면 입력 저항은 커져야 되고 출력 저항은 작아져야 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는 입력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볼티지 디바이더 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딩이 되기 때문에 RS 플러스의 R인분의 Rin, 이게 인풋 로스 팩터입니다. 출력 로스 팩터는 RL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출력이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RO와 RL이 커런트 디바이딩 룰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RO 플러스 RL분의 RO, 이게 로스 팩터, 아웃풋 로스 팩터고 이게 인풋 로스 팩터입니다. 따라서 RE는 커져야 되고요, RO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인피니트 가는 컨디션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일 때 좋습니다.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는 입력이 전류고요.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로스 팩터는 이게 RS고 이게 R인입니다. 그래서 RS 플러스 R인분의 RS, 이게 인풋 커런트 디바이딩 룰이고요. 출력적은 볼티지 디바이더 팩터에서 정해집니다. RO, 여기가 RO고요. 플러스에 여기가 RL, RL분의 RL,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R인이 작을수록 손실이 작고요, RO가 작을수록 손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증폭기는 요약을 하면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인풋 저항, 증폭기라고 하면 여기에 전압을 걸고 여기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로딩을 걸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걸리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시그널 소스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볼티지 앰프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앰프를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입력 저항, 그리고 아웃풋 저항, 그리고 이드, 전압 앰프의 경우는 AVO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값들이 이 앰프를 결정합니다. Rin과 RO는 입력 디바이딩 팩터, 입력 손실 팩터, 그리고 출력 손실 팩터를 결정을 하고요. AV가 전압 앰프인 경우에는 이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앰프냐에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가 커야 될 때도 있고요, 작아야 될 때도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작아야 될 때도 있고 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볼티지 앰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입력 저항은 크고 출력 저항은 작은 경우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앰프를 캐릭터라이저를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증폭기의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증폭기가 반응하는 스피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 코너가 있는데요, 이 사이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 테스트를 했을 때 특정 주파수 영역 안에서는 게인이 거의 유지가 되는데, 이것보다 주파수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 손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여기가 3dB 코너입니다. 3dB, 이게 원래 게인보다 3dB 떨어지는, 여기를 로어 3dB 코너, 여기가 하이 3dB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전압 이득을 계산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이득이, 여기 있는 이득이 미드밴드 게인입니다. 캐패시터가 없을 때, 이 대역폭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계산했을 때는 이런 이득을 가지는데, 이 코너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로패스 필터 특성을 나타내요. 이렇게 생깁니다. 로패스 필터 특성이 증폭기에서 이런 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요 그래프를 나타내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S가 커질수록 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 패스 필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코너를 우리가 오메가 H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 코너를 우리가 오메가 로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양쪽에 하나는 로우 프리퀀시 코너 리밋, 하나는 하이 프리퀀시 코너 리밋으로 각각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로우 프리퀀시 코너는 우리가 그냥 RC회로, 그러니까 R하고 C가 있는데 캐패시티에 걸린 전압을 계산하는 전달 함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R 플러스의 캐패시티 임피던스가 SC분의 1 그리고 캐패시티에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가 지금 요걸 그려놓은 거죠. 그죠? 이 전달 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지금 그렇죠. SC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에 SRC 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RC 분의 1을 이렇게 되는데요. 플러스 SRC 타우라고 하죠. 그죠? 타우를 뒤집은 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 분의 1이 오메가 제로가 되고요. S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메가 L이라고 적었죠. 그죠? 타우 분의 1을 이걸 오메가 L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달 함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인 경우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고요. 여기 저항이 R입니다. 디바이드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전달 함수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SC를 곱하면 여기가 SCR 1 플러스의 SCR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RC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여기 없어지고 이게 타우분의 1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S 플러스의 오메가, 지금 여기는 H를 썼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주파수가 커질수록 게인이 1에 어프로치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RC를 했는데 레지스터에 걸린 전압을 재게 되면 하이패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우패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매그니튜드 리스폰스하고 페이즈 리스폰스를 각각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특성과 로우패스 특성을 보대 플러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패스 특성입니다. 코너까지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로우패스 특성이고, 페이즈는 원데케이드, 여기에서 원데케이드 아래쪽에는 컨스탄트에다가 원데케이드 위에서 90도로 떨어지는 점선을 따라서 그리는 어신토팅 라인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패스 구조는 반대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로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코너를 기준으로 여기가 컨스탄트고 여기가 20dB per decade로 감소합니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페이즈도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원데케이드 I가 90도가 돌아가 있고요. 원데케이드 이하 올라오면 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증폭기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었는데요. 증폭기는 심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증폭기는 입력과 출력이 어떤 타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4가지 증폭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 이득과 시그널 이득이 있는데 전력 이득과 시그널 이득의 그 불확실성, 앰비규어티, 여기 보시면 전력으로는 100배, 전압으로는 10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값이 다르죠. 근데 이걸 dB 스케일로 환산하면 전력으로 100배, 전압으로 10배인 걸 20d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 스케일은 신호를 다루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그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넓은 다이내믹 렌즈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앰프의 곱을 덧셈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스케일이 덧셈이 곱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게인은 신호의 곱해지는 팩터이기 때문에 dB 스케일로 그냥 더하면 곱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dB 스케일로 많이 표현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폭기는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를 보면 세츄에이션 메커니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저희들이 이런 앰프 가지고도 봤었는데, 신호를 충분히 크게 드라이빙하면 출력 방향이 세츄에이션이 되고요. 이걸 입력 전압이 돼서 그려보면 세츄에이션 특성이, 붉은색이 지금 출력이죠. 세츄에이션 특성이 보입니다. 입력이 돼서 출력을 그려보면 이 비슷한 포화 특성들이 보이고요. 이런 형태에서 게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입력의 DC값, 출력의 DC값, 이걸 저희들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기울기, 그게 전압 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은 원래 증폭기는 여기처럼 비선형적입니다. 근데 리니어하게 근사할 수 있는 정도를 그 신호를 줄이게 되면 그 신호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은 선형회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볼티지 앰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앰프는 입력 쪽 소스에서부터 인풋으로 건너오는 전압, 인풋 손실이 있고 또 출력에도 손실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손실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고요. 이득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그래서 앰프는 세 가지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저항, 출력 저항, 이득 세 가지로. 그래서 각각이 입력 손실과 출력 손실과 앰프의 이득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타입의 앰프가 있었습니다. 전압을 증폭하는, 전류를 증폭하는, 트랜스 컨덕턴스, 전압에서 전류를 증폭하는, 트랜스 임피던스, 전류에서 전압으로 증폭되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각의 손실 팩터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전압 앰프라고 하면 입력 손실과 출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 저항은 커야 되고 출력 저항은 작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폭기가 동작하는 스피드를 제한하는 대역폭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코너도 있고 로우 프리퀀시 코너도 있는데요. 그 각각이 하나는 로우 패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이 패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곱해서 증폭기의 이제 스피드 특성, 대역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일 때의 보데 플랫과 하이 패스일 때 보데 플랫 각각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상이 증폭기에 대한 설명입니다.